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를 올릴 자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오늘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정말 한숨이 푹푹 또 어깨가 축축 처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면서 이제 정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커지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또 지금 시장에서 골든벨 도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스타골든벨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금동욱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시장 힘이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금정욱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시장 보셨을까요? 저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이었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시장이 열려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 큰 폭의 하락은 없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매도 물량이 나오더니 오후장 들어서 이제 항생시장, 중국 시장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이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내일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내일 혹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삼성전자 이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소형주들까지 살아나기는 좀 쉽지 않은 시장으로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포트를 재정비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꾸려 가셔야지 하반기 어느 정도 계좌 수익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에 또 좋은 종목, 실적 좋은 종목들로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 시즌이 오픈이 되겠지만 중소형주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는 조금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말미에 또 히든 종목에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선인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12시 기점으로 많이 빠졌어요. 쭉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네. 이게 뭐 홍콩 뭐 항생부터 해가지고 쫙 깨지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옐런 장관이 방문을 해서 뭔가 좀 진전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 또 오히려 또 경기의 불확실성 자체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록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FOMC. 그래서 페드워치 보면요. 88%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이번 달이죠. 20일가량 남았는데 이번 달 27일 아마 새벽 3시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를 한 0.25%포인트 정도 아마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시장 불안감이 나오는 것 같고 또 9월 달에도 올릴 수 있다는 게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감 자체가 한동안 좀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계속 우려스러운 것은 금리를 이제 올렸을 경우에 우리나라 금통위와 또 금리 격차 자체가요. 2% 이상으로 또 벌어집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국금통위에서도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물가는 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음 달에 금통위가 먼저 7월에 열리기 때문에 뭐 그대로 유진하겠고 다음 달에 이제 과연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조금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조정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하반기 실적주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씀드려왔었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된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잖아요. 내일 발표합니다. 이제 이후부터 해서 어떤 흐름을 나올지 우선 뭐 예상치보단 좋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 이외의 종목들을 7월 내내 앞으로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 국내 대기업들의 7월에 2분기 실적들이 시장을 조금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FOMC까지는 해서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아마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차분히 지켜보자라고 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부터 해서 이렇게 좀 금리 인상까지 이슈들이 있고 또 엔화와 또 달러 환율까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면모들이 있긴 하지만 이럴 때를 오히려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지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이렇게 좀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달군 종목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해서 3%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오르면서 최근 6개월간 36%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각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실적 개선도 전망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애경산업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기관이 팔면 빼라. 하락장에서 선방했다. 네, 좋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기간 팔면 빼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를 조금 부양을 시켰었던 게 특히나 이제 6월 달도 그랬지만은 끌어올리면서 유지를 시켜줬었던 게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살펴보자면은 뭐 투신을 비롯해서 연기금들, 뭐 상업펀드 쪽까지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꽉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자면요, 보시면은 차트에서 봤을 때 5월 한 중순부터 6월 초까지는 꾸준하게 흘렀어요. 그렇죠? 쫙 흘러 내려간 요 포인트에서는 수급상을 열어보자면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약간 좀 멈춰 있고 외인의 매도와 더불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보자면 6월 중순부터 해서 쫙 차트 돌려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해줬던 게 기관들의 매수 대응이었어요. 사실 종목이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보고서를 사실 저는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면은 꼭 매도 신호처럼 보여요. 기관들의 합법적인 좀 매도 사인이랄까?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타입인데 그런 흐름이 좀 보이다 보니 지금 상황은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지만 혹여나 주가 흐름에서 보건대 기관들의 매수 대응을 하지 않고 매도로 전환하는 시점들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항상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매도로 돌아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크게 봤을 때 차트를 크게 열어보자면요. 이게 크게 한 2020년부터 차트를 딱 봤을 때요.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구간 자체가 거의 현재 구간이에요. 여기 두껍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 전 위로 부분도요. 굉장히 고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줘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들이 형성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우선은 보이는 자리는 한 28,000원대, 9,000원대 이렇게 3만 원 근처로 막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기관들이 또 매도 대응을 하면서 돌려치지 않을까,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원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기관들이 매도하는 포지션을 보일 때
매도를 하시되 다만 그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3만 주 이상의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나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한 큐에 정리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 가격적인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 28,000원에서 3만 원대 정도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은 대응 잘 하셔서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가는데 기관이 안 판다면 놔두시고요. 기관이 팔면서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은 꼭 분할 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줬는데 기관들이 드링을 돌리는 순간 우리도 기관들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차트상으로도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대응 방법도 김선영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 통해서 더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정욱 전문가님께서는 하락장에서 선방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물론 또 이렇게 빨간불을 킨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애경산업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를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쓰는 샴푸라든지 치약 이런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화장품, 요즘에 AG20이라는 또 신규 화장품 브랜드가 나오면서 원래 이제 화장품이 중국 매출에 좀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조금 증가했던 부분이 이제 실적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는 뭐 좋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렇게 하락장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내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 만약에 또 다시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내수 관련주 쪽, 특히 식품 쪽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모일 수 있고 이 회사 보시면은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한 65억 정도 터졌는데 이렇게 시장에 있는 종목들 대비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오늘 같은 날 뭐 많이 터진 금액이 이제 65억 정도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뭐 내수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나는 급하게 매매하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라도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또 하락장이 아니더라도 나는 좀 급한 종목들, 뭐 공격적인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 쪽들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런 쪽 섹터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이런 쪽은 좀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거나 안정적으로 길게 보실 분들 그리고 특히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AK홀딩스인데 대주주 지분이 거의 한 65% 정도 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중도 그렇게 많이 넣으실 수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소액으로만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이런 시장에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아니라서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혹시 또 이런 종목들 제 설명을 듣고 이런 종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액으로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선 사실 이렇게 3% 수익도 감사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같이 더 큰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섹터들 모두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법적인 이슈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8%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6%대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죠. 메디톡신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 이런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시죠. 네, 계속 쓰고 계시고
좋습니다. 네, 1심 승리, 재심 가능하다. 승자 독식이다. 하지만 고점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법적인 이슈가 계속 몇 년째 메디톡스는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금정욱 전문가님께서 한번 해설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좀 장 5호장에 기사가 나온 내용이라서 저도 이제 내용을 나중에 좀 보긴 했는데 메디톡스 관련해서 이제 재심이 1심에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식약처에서 재심을 좀 2주 안에 뭐 신청하게 되면은 다시 2심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대웅제약하고도 일단 뭐 분쟁에서도 역시나 또 승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슈가 좀 됐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한번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자리 구간을 좀 넘지는 못하고 앞선 이 매물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또 5호장이었고 오늘 시장이 또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거래 대금 들어온 것 대비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재심에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뭐 악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까지도 일단 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도 봤었고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었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또 갈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흐름을 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만약에 또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단기적인 수익률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크게 가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선 이제 매물대 50만 원대까지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저는 완전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요 고점 돌파 정도까지만 좀 노려보는 시세만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의 이슈로는 지금 부근에 이 주가가 적정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김선현 전문가님께서도 주가 어느 정도는 고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어떤 뜻으로 칠판을 적어주셨을까요? 네, 이게 메디톡스를 가만 보면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네, 시끌시끌해요. 이게 뭐 대웅 쪽도 그렇지만 네. 휴젤도 건드렸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미국의 로펌들을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쓰게 되면 이 규모면 때문에 비용 자체가 10억 단위가 아니라요. 매년 이제 100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요. 억소리 나네요, 진짜.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메디톡스의 재무제표 열어보자면요. 이익 자체가 작년에 467억이었어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익이 1000억대인데 여기서 100억, 200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기는 건 좋다 이거야. 이기는 건 좋은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내 기업들끼리 왜 그러는 건지. 뭐 해외 기업하고 싸우는 건 이해해. 삼성 같은 회사가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뭐 해외 기업들이랑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뭐 소송 뭐 물어줘야 될 비용도 보면 천문학적인 조단위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간에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저는 진짜 뭔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 심한 건가. 오너라는 분께서 뭐 회사 입장에서 뭐 충분히 뭐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좀 양보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소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쪽 업계 자체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했던 게 이제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2심도 있고 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1심 판결이 나게 되면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이렇게 큰 기업 간의 소송 자체가. 그래서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여타 다른 기업들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 이제 의료업계들이나 좀 다르게 좀 방향성을 잡아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식약처에서 또 이거 져가지고 혹시나 또 다음에 또 보복성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발 태클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제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요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선은 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메디토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상황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긴 해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가면 세 번째 고점 자리예요. 4월 달 고점 자리 한번 있었고요. 6월 달에도 고점 자리 있었어요.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자리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 자리도 과연 여기를 돌파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될 자리긴 해요. 만약에 여기 넘어가면 많이 가긴 할 거예요. 많이 가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갈까 과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작년, 재작년 영업이익 300억, 400억 대였어요. 근데 지금 1분기 때 10단위 18억밖에 못했어요. 이익 자체가. 네. 그리고 실적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작년보다는 좀 분위기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차트에 대한 고점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이걸 누가 좀 끌어올렸다기보다는 뭐랄까요? 누가 좀 장난을 친 듯한 흐름도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오늘 좀 많이 붙긴 했거든요. 이 소송건 하나 1심 판결로 인해서.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에 맞춰서 가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27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힘겨운 27만 원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안 꺾인다면 다행인데 이후에 꺾여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27만 원 기점으로 해서 잘 가는지 힘이 없는지 잘 체크하셔서 좀 좋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7만 원이 기준선이 될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소송적인 이슈 부분에서 비용 지출도 크고 실적까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그 다음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하겠다라는 이슈에 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28%까지의 상승을 보인 뒤에 21%대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풍국주정은 게르마늄 가스의 대체품이죠. 아르곤 가스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중국이 반도체 필수 광물인 갈륨 또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소식을 주면서 풍국주정의 주가가 오늘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시죠. 네, 아르곤의 실적 기대, 미중 갈등이 해결될까요? 네, 아르곤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일단 대체품이라고 하는데 실적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나요, 김선희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게 뭐 갈륨부터 시작해가지고 게르마늄부터 해서 히토류까지 쭉 중국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테니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제품들 항상 그랬지만은 뭐 흑연도 그랬지만 이슈몰이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흐름이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은 주가가 이슈몰이 하면서 올려치다가도 꼭 이게 조금 약간 불안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오늘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만약에 이제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치면서 올라가는 흐름 나와주면서 작년 11월 달에 고점 라인이 있어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17,000원짜리거든요. 오늘도 맞고 떨어졌는데 이 자리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차트 크게 당겨봤을 때도 거의 2019년부터의 현재 차트를 한번 쫙 당겨보자면요. 매물벽 자체가 상당히 두껍게 존재하는 구간이 2020년도 고점 자리에 해당하는 요 라인이 한 5년치 박스 자리가 보이고요. 2만 원 좀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좀 다시 당겨봐서 2021년부터 봤을 때는 어디가 나오냐면 현재 구간대 한 17,000원대 정도 구간대, 18,000원대 구간대가 또 고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매물벽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지금 현 구간 자체 오늘 윗골이 살짝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7,000원 자리가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던 거고 이 자리에서 과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저는 좀 나와줘야 된다. 아니면
약간의 횡보를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2, 3주가량의 횡보성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던가. 그래서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좀 놓여 있거든요. 우선 첫날 급등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첫날 급등 때 따라 들어가는 건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괜찮은 전략인데 이게 실적 부분에서 조금 이슈몰이를 된다면은 조금 실적이 그래도 작년부터 매출에 대한 개선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개선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익 부분도 작년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지나고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와줄까? 물론 이제 아르곤에 대해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당장은 아니고 하반기 때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포커스 잡으시고요. 오늘 매수 들어가신 분들 특히나 잘 대응하셔야 되고 신규로 뭐 따라 들어가실 분들은 저는 굳이 그건 의견 안 드려요. 그러니까 우선은 매수하신 분들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 15,500원 이탈만 조심하시고 한번 버텨보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에 오늘 따라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 전략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르곤의 실적 기대감은 하반기에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우양입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핫도그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 넘는 상승을 보인 뒤에 15%까지 다소 밀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5월과 6월 한 차례씩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북미 지역에서 핫도그 제품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익 증가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단가가 낮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고메 치즈 핫도그가 K푸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지 핫도그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시죠. 네, 이익 대반전 윗꼬리 조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금종 전문가님께서는 K푸드 핫도그라는 말씀 적어주셨는데 저도 핫도그 참 좋아하는데요. 그 핫도그의 힘이 이 정도인 줄은 오늘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K푸드 핫도그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핫도그랑 미국에서 먹는 핫도그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꼬치에 꽂아 먹는 핫도그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먹는 먹는 거죠. 빵 맞아요.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걸 핫도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콘도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명칭은 다른데 이제 우양 같은 경우에는 이 핫도그를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받아서 이제 제품만 생산해서 이제 거기가 거포장을 이제 풀무원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이제 포장해서 넘기는 뭐 미국의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뭐 라면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음식 이런 게 좀 비빔밥이라든지 뭐 좀 만두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CJ 제일제당에서 많이 퍼뜨려놨는데 이런 간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한국인이 차리는 이 식당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차트를 봤었을 때 지금 우양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상승했다 눌림을 주고 상승했다 눌림을 주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핫도그 때문에 상승했었던 거는 최근이고요. 이전에는 일단 식량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식량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흑해 수출 관련 이슈로도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슈퍼 엘니뇨 현상,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지금 현재 식량에 대한 그 수요가 생산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좀 불안 심리에서 또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다 감안했었을 때 일단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흑해 무역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다시 나올 텐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또 재협상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을 때 아까 애경산업처럼 내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식품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 회사가 시총이 좀 작아요.
시총이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좀 단타성 물량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승 이후에 눌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좀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구간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분봉상 보시더라도 짧은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 일단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고점에 따라가시기보다는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뭐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가시면 이게 윗골이 다는 거에 좀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나왔지만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셨다가 거래 대금이 줄어든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아마 우크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시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 조정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급하게 매매하시기보다도 이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흑해 관련된 이슈로서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저희 골든벨 올린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골든벨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벨 올린 종목이 2종목이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두 골든벨을 올려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10% 이상의 수익을 내면 골든벨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골든벨 올린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김선인 전문가님께서 파라다이스죠. 카지노 사업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으로 이제 10% 넘는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큰 수익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네. 10% 난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 고점에 살짝 터치한 거예요. 이게 좀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제가 원래 그래요. 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거예요. 수익 중이신 건 저도 아는데 지금 오늘 3% 빠졌고 이게 화요일 날 고점 기준으로 10%예요. 솔직히 지금 수익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 수익이냐면 몇 프로 안 돼요. 23% 되려나? 아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종목을 추천드릴 때 우선 짧게 본 건 아니니까 중장기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파라다이스는 그냥 공시로 나와 있지만 4월, 5월, 이제 6월도 이제 나오겠죠? 엄청나게 매출이 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200%, 300%씩 늘었거든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 안 좋게 빠진 요 자리 자체가 내일도 만약에 빠진다면은 14,000원 아래에는 정말 이거는 그냥 끌고 모아야 돼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우선 저는 최소한더러 아직 기관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최소한 한 5일 이상씩 들어오는 종목이 한번 꽂히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인데 아직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 흐름이 다시 들어올 테니까 그때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떨어지면 사실 모아가야 될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그냥 운이 좋아서 살짝 터치해가지고 10% 찍긴 했는데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반등 다시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좀 당황했는데요. 일단은 14,000원 미만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일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금정욱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일진전기로 수익을 20% 넘게 이거는 저희 터치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음 날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네. 저희가 또 오전 방송에서도 네. 만나 뵙고 있는
있는데 이렇게 네. 좀 매일같이 리뷰로서 다뤘던 종목이에요. 네. 다시 한번 다뤄주실까요? 아, 네. 8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지난주에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11시 방송에서는 그 전에 좀 드렸었던 종목이라서 일단 뭐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미국에 있는 변압기 수요 세대 중에 한 대는 이제 교체 시기가 왔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 드렸고 지금 왜 미국에서 자꾸 변압기를 많이 써야 되냐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만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변압기들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 대한 매출 이런 거는 지금 이 일진전기보다는 오히려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쪽으로 원래 수요가 좀 계약건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좀 시총이 낮아서 변압기 관련주 쪽에서는 시총이 좀 낮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나마 좀 수익률을 좀 빠르게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좀 드렸었고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또 갑자기 또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블랙아웃 정전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미리 좀 대비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좀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또 변압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아직은 시장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한데 이미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또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해 주셔도 좋을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들, 더 이렇게 수익을 내신 것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또 히든 토픽주로서 골든벨에 도전할 종목들 지금부터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선현 전문가님의 어떤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내면 골든벨을 울렸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김선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토픽주부터 힌트 주실까요? 오늘 종목은요. 네.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오. 서울경제에 이제 다니면서 방송을 네. 할 때 역사가 있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을 그때 당시에 한 3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남들이 다 욕할 때 추천을 했었어요. 타 방송이나 같은 방송에 있는 전문가들조차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사람이냐 할 정도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한 7배까지 갔어요. 쫙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갔는데 그리고 나서 슬슬 추천들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네. 저 별명이 붙었는데 무슨 윤이라고 별명이 붙었었어요. 이게 지금 종목이 타이밍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차트를 못 열어봐서 그러는데요. 기다렸던 자리가 드디어 왔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주봉 자리에서 라인 맞춰가지고 지금 왔고 첫 번째 바닥 자리였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저기 다른 방송국에 할 때요. 작년에. 그때 완전 최저점 바닥 찍고서 그리고 한 50% 올랐거든요. 두 번째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체크했었고 이번 주 세 번째 자리 다시 왔어요. 이 종목은 제가 항상 그렇지만 정확하게 라인을 짚어드리는 종목이에요. 현 구간대부터 해서 이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와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 그 삼형제라고 불리는데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요거 살펴보시면 되고 근데 얘가 자사주 매입하는 게 2월 달에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거의 가격대에 다시 하고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올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현 구간대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충분히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주봉 라인상으로도 최저점 자리 지금 터치하고 있는 자리고 뭐 과감하게 베팅을 한다면은 이 종목 한 개만 사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을 보더라도 한 사람을 10년 동안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 종목을 10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남들이 다 욕할 때 이렇게 좀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고 또 분석을 이어오셨던 종목인 만큼 지금 세 번째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종목의 이름과 김선현 전문가님의 이름을 합쳐서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명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명 바로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히든 토픽주 도전할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금정우 전문가님의 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빠른 시기에 좀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해서 뭐 다음 주라도 당장 또 골든벨을 울리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요.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 회사는 이제 뭐 주된 매출이 데크플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조립형 건물을 지을 때, 조립식 주택을 지을 때 이제 쓰이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데크플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뭐 그런 집들이 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 데크플레이트를 썼을 때 좀 견고합니다. 견고하기도 하고 뭐 가격적인 면에도 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크플레이트를 썼을 때 견고하기도 하지만 이 공사 기간을 굉장히 좀 짧게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데크플레이트의 우리나라 이제 점유율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건설 쪽이 굉장히 좀 안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GS 건설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건설 쪽이 매출적이나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2021년, 22년, 23년까지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건설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힌트로는 이 회사 이제 이 데크플레이트로 만드는 집은 이제 모듈러라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 예,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모듈러 주택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듈러라는 집이 조립형 집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데크플레이트 같은 걸로 조립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집인데 재료를 가지고 가서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그 제품을 가지고 그냥 가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뭐 빠른 시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폐기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약간 친환경적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꼭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모듈러 주택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꼭 이 해외 쪽에 수출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수만으로도 그렇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에 들어갑니다. 여기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또 다시 한번 또 재건 쪽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됐었을 때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다른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도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순간 하락이 나왔을까 이런 좀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종가상으로는 약간 좀 끌어올리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우상향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다가 며칠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을 때 이때는 한번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마침 좀 하락이 나왔을 때 21선 자리를 뭐 깨지 않고 좀 반등해서 올려주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반등이 좀 나왔으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뭐 시초가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바로 매수가 드릴 테니까 한번 매매해 보시고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슈가 좀 나와서 충분히 골든벨 울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금정호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을 조금 지켜보니까요. 이렇게 홀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간다 이런 시세를 잘 활용해 주신 전문가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라도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오늘 장에서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뭔지 너무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바로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든 탑픽주 만나봤는데 사실 김선인 전문가님의 이 탑픽주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강성 주주가 많은 종목이긴 한데 낯선 분들도 있을까요? 좀 힌트를 더 주신다면 어떤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요? 네, 너무 많이 주셨죠. 삼형제가 좀 큰 힌트이긴 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힌트를 이제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종목을 좋아하시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이게 것 같은데요. 방송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네. 본인이랑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 백발백중이라고 표현을 할까? 명사수죠.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예요. 그 중에 한 개고 뭐 힘들게 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주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셀트리 아무것도 못 들으시죠? 저도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고 수익을 계속 줬던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괴롭혔나 봐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그런데 사실 종목의 이름보다도 그 매매 전략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정우 전문가님 네.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종목 글자 수는 5글자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악기가 들어갔는데 한 글자 악기가 들어갔는데 이걸 딱 울리면 징 하고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땡 징이네요. 징하고 울리게 되는데 일단 뭐 부가적인 설명 한번 좀 드리면은 일단 관련주들이 모듈러 관련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일단 대장주격인 종목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실적적인 면을 좀 보자 해서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젠간 재건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더 밀리더라도 확실하게 이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있으면 눌림시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하반기에는 한번 좋은 시세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뭐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좀 눌렸을 때는 좀 담아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차근히 모아가는 전략으로서도 괜찮을 그런 종목이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글자가 징이라는 점까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도 알아봤고요. 저희가 방송은 저녁에 하고 있지만 김선희 전문가님께서는 또 오전에서도 또 장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다뤄주실지 잠깐만 얘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일단 매주 월요일 날 11시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시간대를 여기저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언제가 많이 보실지. 사실 월요일 날 11시 거의 안 들어오세요, 보니까. 그래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저녁으로 제가 조만간 시간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무슨 얘기 드리냐면 공시 보는 거 많이 말씀드려요. 최근에 제가 무상증자 공시 보는 거랑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거의 정확하게 다 집어드렸어요. 네. 주가 움직임까지 거의 퍼펙트하게 다 집어드렸거든요. 아마 그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소름 돋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강의할 때도 그 얘기 드릴 건데 또 하나 이제 조금 겁을 먹고 지레 공시를 안 보시려고 하는 게 유상증자는 아시고 또 무상증자는 아시는데 유무상증자 섞어놓은 공시가 또 있어요. 네. 이거 하시면 또 지레 겁먹고 에라 모르겠다 공시 안 봐버리시거든요. 이것도 오늘 또 설명 이따가 드릴 테니까 방송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11시에도 자세하게 또 설명 드려볼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무료 방송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가님께서 기관들의 움직임도 잘 포착을 해주시지만 이렇게 공시 분석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월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들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35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더 많은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